안녕하세요. 저는 75살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쑥스럽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프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 제 경험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글재주가 좋진 않아서 서툴게 적었습니다만 진심을 담아 썼으니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녀 민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깨어난 민지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민지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된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지, 잘 잤니? 어서 앉아서 먹어라. 식탁에 앉은 민지에게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민지는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영어도 배우고 다른 친구들처럼 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미경이 맞벌이를 하느라 바빠 민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민지를 보내면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지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말을 채잊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 영호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민지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민지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퇴직금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아껴두었던 그 돈으로 민지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영호야, 미경아, 내가 민지 유학 보내줄게.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이면 엄마 노후.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 노후는 걱정하지 마. 민지가 훌륭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내 가장 큰 행복이야. 내 퇴직금으로 민지 유학 보내줄 테니 너희는 민지 뒷바라지만 잘해주렴. 며느리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민지야,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 민지가 벌떡 일어나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께 보답할게요. 민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을 손녀의 미래를 위해 쓰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뿌듯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머니의 사랑이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손녀 민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좀 봐요. 예쁘지 않아요?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우리 민지처럼 예쁘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민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손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70대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안으려다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순간 찌릿한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민지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떡해? 민지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민지야, 미안하다 였습니다. 김순자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미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검사 결과를 봤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술이요? 위험하진 않나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 제 말에 아들 영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민지 때문에 너희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구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한 발 한 발 내딛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김순자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해봐요. 물리치료사의 격려에 저는 이를 악물고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차라리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지를 위해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미경이 민지를 데리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민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 할머니가 열심히 운동해서 빨리 나을게. 엄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간병해 드려야 하는데 일 때문에.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어. 너희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 돼.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남은 병실에서 저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에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한번 재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 오늘도 저는 고통스러운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수술 후 3주째, 저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손에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버튼이 제게는 유일한 소통 수단이자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어요. 네, 곧 가져다 드릴게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들분이나 며느리분이 오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미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이 어디 시간이 나겠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외로우시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만이 제 유일한 친구인 채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병실 창문을 통해 병원 앞 공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족이 즐겁게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했었지. 문득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기억, 영호와 미경이 함께 식사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영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일찍 퇴근해서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민지는? 미경이는? 아, 민지는 학원에 갔고 미경이는 야근이에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겠지. 아들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엄마를 자주 못 찾아뵙는 게 너무 죄송해요. 일도 바쁘고 민지 돌보는 것도 힘들고.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너희 삶도 있는데 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실은 점점 더 쓸쓸해져 갔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병실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미경이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경아, 왔구나. 고생 많지? 며느리 미경은 병실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여기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미경이 청소를 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너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며느리 미경은 청소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데 뭘.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절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잊혀지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미경이 청소를 마치고 떠난 후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깨끗해진 병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쌓인 먼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절망감. 이 감정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긴 밤을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실의 정막 속에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문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미경이 민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영호와 미경의 표정이 어두웠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래, 많이 좋아졌다. 너희들 덕분이지. 며느리 미경은 조용히 꽃병에 물을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오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리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지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한테 안 올래? 네.
민지의 반응이 어색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은 떠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희가 곧 다시 오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간호사에게 부탁해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담당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아들 내외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됩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김순자 할머니 아니세요? 민지네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충격,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실의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씨, 이거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소식 전한다더라고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앱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즐겁게 노는 영호, 미경 그리고 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새로운 시작 해외이민 행복한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호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미경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며 기뻐했던 순간들, 민지의 첫걸음마를 함께 축하했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병실에 남겨진 제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긴 밤을 홀로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병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보니 문틈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 설마 그 애가 왔단 말인가?
아들 영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영호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아들 영호는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아,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분이시군요. 들어가세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마침내 영호가 용기를 내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제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로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잠시 여행을 다녀오려 했던 거였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지도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울었고요. 결국 우리는 어머니 없는 삶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영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제 목소리에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알고 있니? 영호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내 아들이지.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다시 시작해보자. 영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경과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 후회와 용서가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 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말입니다. 퇴원 후 일주일,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들 영호, 며느리 미경, 그리고 손녀 민지까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가족 회의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며느리 미경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말로만은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야. 손녀 민지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떠나서 정말 슬펐어요. 이제는 매일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 할머니도 그러고 싶구나. 아들 영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어머니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주말에는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며느리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떠났던 그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 겪으셨을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깊이 사과드려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나도 노력할게.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화해와 재결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 영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함께 재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제가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배워왔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영호는 조심스럽게 제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며느리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건강에 좋은 재료로만 만들었답니다. 미경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저는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배운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민지의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제 건강은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의 격려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집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 영호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 미경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쌀쌀해져서 대추차를 준비했어요. 손녀 민지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재미있죠? 학교에서 배운 건데 할머니랑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꿈꾸기 힘들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해. 아들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며느리 미경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손녀 민지가 우리 모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뭉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서로를 더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말입니다.